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4건 모두 만장일치였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한다. 네, 사실 오늘 선고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남은 헌재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더 관심입니다. 헌재에 남아있는 계엄과 관련한 탄핵 심판은 모두 4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쳤고요. 한덕수 총리는 그보다 6일 전인 19일에 마쳤습니다. 아직 변론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변론을 시작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변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정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을 저마다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예고가 법적 요건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라도 예고를 해서 선고한다. 네, 이렇게 여전히 내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박 장관의 변론이 시작되기 전날인 월요일 선고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선 재판관끼리의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3월 말까지 밀릴 거란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정국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뭐니 해도 오늘의 키워드는 기각과 만장일치입니다. 특히 만장일치에 눈이 가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하나씩 짚어보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검사 4명 모두 기각, 전원일치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됐다라고 했고요.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분명히 헌재가 적시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정을 환영하고 헌재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이 모두 기각이 됐다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적시했다라고 입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정강재 의원님 차례로 들어볼까요? 네, 약간 아쉬운 점도 있고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헌재의 결정이니까 승복하고 수용하는 게 맞고요. 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빨리 선고하는 것만이 이 혼란과 불안을 빨리 정리하고 지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 남발이다, 무슨 뭐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들 계속 공격해 왔는데 절차를 준수했고 또 미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도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헌재가 그걸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 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전부 다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25일 날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즉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혐의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각됐지만 기소해서 지금 재판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3명의 검사는 뭐 그렇다 논외로 치더라도 그 탄핵을 무조건 남발하느냐라는 그런 측면,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이정석 검사의 경우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오늘 기각난 이 그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조작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시켜준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뭐 대통령 관련한 그런 것도 전원일치가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원일치로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일단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한 후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쉽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어렵다. 이렇게 두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게 민주당의 일이라면 말이죠. 민주당이 그래서 29차례 현 정부 들어서 탄핵했습니다. 이렇게 탄핵하는 것은 151석만 확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헌법재판소로 가면 지금까지 8번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있었는데 8번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야구팀이나 아니면 국가대표 축구팀이나 감독이 이렇게 8전 전패했다면 이미 팬에게 사과했거나 아마 교체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번 탄핵 기각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좀 아니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 정도로는 국민께 사죄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오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대단히 아쉽습니다. 탄핵은 매우 위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절제돼 왔고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었던 건데 지금까지 있었던 29번의 탄핵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탄핵 재판이 계속 더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한 가지 꼭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헌재의 판결문을 보면 이례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소추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기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기각이 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했던 국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헌재가 탄핵 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탄핵 소추권을 사용하는 것을 존중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헌재가 탄핵 소추를 한 국회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하면서 이거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남발이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결정문에. 그러니까 탄핵은 첫 번째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거는 입증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떠한 의혹을 갖고 헌재에다가 탄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또 중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건에 있어서 요건 충족을 못했다고 헌재는 판단한 것 같고 탄핵 소추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엄중한 절차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특히 이번에 탄핵이 기각된 3명의 검사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결과는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하지만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일부러 부실 수사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를 헌재에 제시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게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냐? 이런 면에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나온 헌재 판결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네.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건 그동안 야권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했던 건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그 말씀을 드렸다. 야당이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배경은 뭘까요? 언제 여당이 그렇게 승복한다고 얘기했는지 도무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죠. 비상계엄 할 때 그거에 대한 이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따져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이 승복하겠다는 말을 실제로 고지고대로 믿으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대선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헌재의 결과가 나오고 대선의 결과도까지 다 나오는 것을 모두 승복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윤 대통령이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이 승복한다고 얘기한 적이 진짜로 있었나요? 팩트 체크 해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좋습니다. 승복한다고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승복했다는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맞나요? 아니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석방돼서 나오는 그때 주먹 불끈 쥐고 막 웃으면서 거의 어퍼컷 할 태세로 가지 말고 적어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좀 정리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끝내 그 얘기는 없었는데 글쎄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믿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여러 차례 얘기했다라는 권영세 위원장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헌재 얘기 듣지 않으면서 임명하면 위헌이라는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나중에 나오면 승복하겠다고요?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국방장관은 조속히 임명해야 돼라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집권당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승복한다고 여러 번 말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너네가 해라는 얘기는 정말 민주당을 새롭게 겁박하는 것이고 본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을 하기 전에 비대위 차원에서 또 당 차원에서 승복의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도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시간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온다면 저부터라도 논평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그러니까 이번 탄핵 재판과 관련한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부터라도 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헌재 판결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질서 내에서 헌재 판결을 불복할 수도 없고 불복해서도 안 되고 불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러면 승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말 아니니까 승복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승복을 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겠다고 방송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논평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이 오늘 헌재의 결정을 놓고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헌재의 결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체제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더 없어진 거죠. 아니 보세요. 비상계엄 안 했어도 이렇게 헌재에서 사유를 판단해서 기각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예. 체제감사원장 복귀했잖아요, 업무. 물론 석 달 정도 그 업무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감사원이 마비가 됐습니까? 국정 운영에 무슨 심각한 그 장애가 생겼습니까? 그냥 법대로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이 정말 명분도 없고 부당했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죠.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별로 뭐 인정이 되면 인용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인정 안 된다면 기각되는 거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하고 무슨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다. 결국 관심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아직 공지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송 중에도 공지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기다려 보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 먼저 결론 냈단 말이에요.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의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건의 결론,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미 그에 앞서서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큰 가닥이 정리가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정리가 거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헌재가 지난주였던가요? 17일까지 다 비워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 누구 총리가 왜 빨리 결론 안 내냐, 누구는 왜 안 내냐 이런 얘기 계속해 왔고, 할 때마다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한다라는 취지 얘기를 해왔었는데, 하도 절차 순서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선입 선출에 근거해서 예. 사건 번호 순서대로 아마 이 부분을 먼저 결론 내린 게 아닌가, 오늘 감사원장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저는 막바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이 언제인가, 이제 그건 정말 저희가 참 맞추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지 않을 도리도 없는 것이고, 지금 최장 기간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 지금 전례에 비추어 봐도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또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워낙 갈등이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이런 다듬는,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면서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친다는 분들 많던데 예. 김희정 의원도 지치세요? 지칩니다, 정말. 저희가 불법 계엄 시작했던 그 날부터 지금 벌써 3달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100일이더라고요, 어제가. 예, 이제는 끝나려니 했는데 구속 석방이라는 정말 우리가 암초를 만나기도 했고요. 또 결론은 왜 안 나오는 것일까? 아마 저도 이런데 국민들 아마 다 같은 심정으로 아마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빨리 조속히 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서 결론 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가부간의 그 결정에 어떤 결론이든 간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든 정치든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예.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게 되면 당연히 피곤하게 마련이죠. 저는 이번에 이 헌재에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공언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김희정 의원께서는 이게 막바지에 왔다라고 판단하셨지만, 저는 이게 평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노출돼 있다. 예.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는 것인가에 관한 경론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은 왜냐면 17일까지 뭐 일정을 다 비웠다고 했으니까 예. 다음 주 정도면은 탄핵과 관련한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봤는데 요새 조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조금 더 길어진 것 아니냐라고 전망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지난 방송까지는 다음 주 정도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측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예. 요즘 인사말로 언제 나온대?가 인사말이 돼버렸어요. 예.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윤재관,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차례로 들어볼게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동안 대행 체제였던 감사원장 등을 비롯해서 일단 행정부에 좀 안정을 좀 높여주고 안전성을 높여주고 대행 체제를 좀 마무리 지어준 뒤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한다는 분석도 있고 두 분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헌재의 입장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선입선출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오늘 결과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12.3 내란과 관련돼 있는 윤석열, 한덕수, 조지호, 박성재 이 4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네 건의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선입을 했던 게 이제 박성재, 조지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파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는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윤석열보다 한덕수에 대한 이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 목적은 뭐 뻔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파면 선고를 최대한 뒤로 미쳐서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거의 맞추려고 그러한 주장들을 계속했는데 선재가 분명하게 입장을 선입선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한덕수에 비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선고가 분명히 빠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선입선출이다. 글쎄 뭐 선입선출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건의 중요도도 또 다른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가 되느냐를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동시 선고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뭐 대대행이라고 불리는 예.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를 동시 내지는 뭐 아주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기로 정해주는 것이 또 헌재의 몫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다음 주 초반을 넘기면 저 스스로도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탄핵 사유에 있어서의 명확성 내지는 또 중대성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도 또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본안에 대한 판단이라는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이외에 다른 게 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장일치 여부를 한번 얘기하고 끝낼게요. 김정희 의원님, 오늘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앞서 여러 경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만은 만장일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번 상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정도 군인을 동원해서 뭐 국회 가고 선관위 침탈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수시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냥 면허증 발부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에 상설 특검이 있으면 대통령에게는 상설 비상계엄
오케이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기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와 한번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정말 지금 이런 순간이잖아요. 수많은 억측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에는 8대 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과 비추어 봤을 때 중대성이나 혹은 헌법 수호 의지의 측면에서나 과연 이 사건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못한 것인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심각하고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건 판단하겠다라는 헌법재판관 그 초기의 그 얘기에 따르면 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는 8대 0 파면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82명 의원들이 무슨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하는 얘기가 설령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법관 출신 나경원 의원도 그게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있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 어쩌고 운운하면서 기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미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나경원 의원도 인정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지금 하루 이틀 상관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는 그러나 8대 0 파면은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성, 그러니까 8대 0 만장일치의 가능성을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희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만장일치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 이유는 지난 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극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 주말이면 거리를 탄핵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대단히 소모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안 날 경우에는 전 불복은 안 된다고 했지만 불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2023년인가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던 건 그런 사회적인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만장일치의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론은 많이 출렁이는 것 같아요. 최근의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이 조금씩 바뀌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큰 흐름에서는 대세가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수치를 보면 파면 해야가 55%,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전국 지표조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조사 개요는 화면을 보시면 나올 거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김용남, 윤재관 의원님 말씀 짤막하게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글쎄,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 및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면 8대 0 전원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법원 또는 검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의 법률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파심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더 이상 큰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8대 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예상해 봅니다. 네, 같은 의견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하셨던 언제 선고할 것이냐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고와 관련돼서 기일 지정하고 그것을 예고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해서 내일 할 수도 있고 당일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잘못된 지라시가 돌아서 이틀 연속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그 관련 규정도 없을 뿐더러 1995년도에 이틀 연속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선거일과 관련돼서는 1안, 2안, 3안 정도가 있을 텐데 당장 내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사례를 보면 딱 이 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에 선거기일을 지정하는 공지가 있었고요. 6시 다 돼서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능성, 이번 주가 어렵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왜냐하면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 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사건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월요일 날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18일 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 17, 18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어떤 경우든 빨리 이 조속히 탄핵 선고를 해야만 나라가 산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 규정에 의해서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헌재의 결단만 남아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들께서 무척 궁금하고 여러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네 분의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